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혜자입니다.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의류 도매상가에서 일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참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매장 관리까지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월급이 꾸준히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지금 받는 금액이 82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월세집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에 있는 주택가에 월세 35만 원짜리 낡은 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제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82만 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월세 35만 원을 빼면 47만 원이 남습니다. 이 47만 원으로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하루 두 끼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은 보통 생략합니다. 대신 점심을 조금 일찍 오전 11시쯤 먹고 저녁은 오후 6시쯤 먹습니다.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해 먹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쌀과 채소를 사서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조금씩 먹습니다. 대신 두부와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읍내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무료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노인들을 위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날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쌀과 김치만큼은 넉넉히 구비해 두려고 합니다. 배고프면 김치와 쌀밥만으로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참 좋은 점은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조그만 텃밭을 얻어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채소를 심어서 식탁에 올리니 식비도 절약되고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가끔 수다를 떨고 텃밭을 가꾸는 일이 제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의료비입니다. 저는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매달 약값으로 7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병원 진료비까지 하면 한 달에 대략 1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나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료비 혜택이 있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큰 병원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큰 병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전기와 수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은 정말 추운 날에만 잠깐 틀고 대부분은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잡니다.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샤워도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절약하면 월 공과금을 15만 원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제 형편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큰 상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제 형편 때문에 그들에게 걱정을 끼쳤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 패턴이 바뀌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면서 익숙했던 환경과 이웃들을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노인 일자리도 잠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은 월 2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큰 돈이나 호화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도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이라도 해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내서 연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연금이나 저축도 꾸준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노후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 연금이 조금 더 많았다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제 생활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텃밭 가꾸기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고 대신 책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2끼 먹고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거의 모든 것을 절약하며 사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소박하게 살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분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박순자 할머니는 국민연금이 저보다 더 적은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함께 받아서 월 95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제가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제 명의로 된 작은 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는 시골에 있는 저희 고향 땅인데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민연금 82만 원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팔려고도 했지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땅이라 사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고 있는데 가끔 고향에 가서 그 땅을 보면 어릴 때 추억이 떠올라 오히려 팔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했고 그 후로는 거의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서 지금은 혈육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향 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고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어 동네 할머니들과 나눠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키운 고추로 만든 고추장아찌는 동네에서 인기가 좋아요. 혜자 씨, 이 고추장아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맛이 정말 좋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록 적은 돈으로 살지만 이렇게 나눔을 통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저처럼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아프면 서로 병원에 동행해주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줍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저는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김영수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 더 많은 69살인데 예전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저보다 조금 더 받으시는데 약 95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폐암 판정을 받아서 약값으로만 월 15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니까요. 특히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알려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집에 작은 기계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있어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뜨개질입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손뜨개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목도리나 수세미 같은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손뜨개질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무엇보다 뭔가 만든다는 성취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취미생활이 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든 작품들을 모아서 작은 바자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지역 내 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비록 제 삶은 소박하지만 이렇게 작은 방법으로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많은 정보와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요즘 제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고향 마을의 모습도 찾아봅니다. 실제로 가기는 어렵지만 화면으로나마 고향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도시에서 살 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돈은 적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손뜨개질을 하는 시간 등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옵니다. 가끔 제 지인들 중에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건강을 잃어서 돈을 써볼 기회조차 없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감사하게 먹고 작은 월세방이지만 깨끗하게 청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무릎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그들은 미리 준비해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저처럼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시절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듯이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연금 82만 원으로 하루 두 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제 삶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퇴직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하게 될 텐데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